섬마을에 부임한 새내기 여선생을 학부모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입니다. 스승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는다라는 시대는 지났지만 내 자식을 가르치는 여선생을 상대로 학부모 3명이 집단 성폭행한 경우입니다. 2016년 5월 21일 저녁 6시경 신안군의 한 섬,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여교사 A씨는 학부형 박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들렀습니다. 새내기 여교사가 첫 근무지로 발령받은 섬마을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학교 관사에서 지냈지만 A 교사는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지라는 열정에 힘든 것도 외로움도 잊고 지냈었다고 합니다. 이날은 토요일로 학교 관사에 머물던 동료 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나간 상태라 A씨는 식사를 하기 위해 홀로 학부모 박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들렀습니다. 이 식당은 학교 관사와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어 A씨는 평소에도 종종 식사를 하기 위해 찾던 곳이라고 합니다. 식당 주인이자 학부형인 박씨는 혼자 식사를 하러 온 여교사 A씨를 반겼고 이때 식당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있는 자리에 인사를 시키며 합석을 권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까지 권했고 양식업을 하는 이웃 주민 E씨까지 불러 합석시킵니다. A 교사는 학교 운영위원이자 아버지 또래인 박씨 등의 제의를 뿌리치기가 뭐해서 난처했지만 자리에 그냥 앉았습니다. A씨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데다가 다음날 여행 계획까지 있었지만 박씨의 강권으로 인해서 인삼주를 10잔가량 마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A씨가 마신 담금주는 35도에서 43도 정도 되는 독주였고 술자리에서 2번 정도 구토를 할 만큼 만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A씨가 만취를 하고 정신을 잃자 박씨는 밤 11시경 승용차로 관사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A 교사를 부축해 관사로 향했고 다른 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나간 상태라 관사에는 A씨만 머무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숙소 안에까지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게 됩니다. 그날 술자리에는 여선생님을 포함해서 모두 4명이 있었는데 3명 모두 선생님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뒤이어 E씨가 차를 몰고 관사에 도착합니다. E씨는 A 선생님이 흘리고 간 휴대폰을 가져다 주겠다며 찾아왔고 박씨의 차가 관사를 떠나는 것을 확인한 후 E씨는 숙소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합니다. 이때 E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 범행을 녹화까지 합니다. 이어 박씨가 김씨라는 인물에게 전화를 겁니다. E씨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관사에 가서 잘 살펴보라고 시킵니다. 그러나 관사로 온 김씨는 E씨를 내보낸 후 A씨를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E씨가 관사로 다시 돌아와 또다시 성폭행을 합니다. 한편 새벽 2시 무렵 정신을 차린 새내기 A 교사는 주변 정황을 보고 끔찍한 일을 당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A 교사는 무서움에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데려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 후 곧바로 학교 관사로 가서 응급키트를 이용해서 이불과 정액 등등 1차적인 증거 수집을 하는 등 초등 수사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에는 성폭행 증거를 채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또다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A씨가 첫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가서 검사를 하고 체액을 채취하게 됩니다. 이때 박씨 등은 A 교사가 아침 일찍 땡땡도를 떠났다는 소식과 함께 서로 모여 말을 맞춰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수사 초기 박씨와 E씨, 김씨는 모두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박씨는 성추행 혐의를 시인하기는 했지만 식당 문을 닫아야 해서 관사에 데려다주고 신체를 일부 만지기만 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식당에서 교사에게 담요를 덮어줬다라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E씨 또한 선생님인 A씨가 식당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갖다 주기 위해서 관사를 찾아갔다.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고 김씨는 식당에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이 없어서 박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E씨가 A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가서 살펴보라라고 하기에
관사에 갔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 셋 모두는 증거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었던 듯합니다. 하지만 관사 이불 안에서 박 씨의 채모가 발견되었고 국과수 DNA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E씨와 김씨의 DNA가 검출돼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그들은 DNA 검출 이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게 정말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내 자식의 스승을 성폭행을 할 생각을 하다니요. 이 사건은 당시 가해자들의 태도도 상당히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했지만 또 다른 분노 유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반응이었죠. 한 주민은 서울에서는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을 합니다. 또 혼자 사는 남자들이 80이라도 나이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 라고도 말합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 섬마을에 앞으로 관광객이 떨어질 텐데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전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그런 의견에 동조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서도 그랬고 섬이라는 폐쇄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후 3명 모두에 대해서 성폭력 처벌법 위반, 강간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그리고 검찰은 박씨, 이씨, 김씨에게 각각 징역 17년, 22년, 2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0년, 12년, 15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중에 김씨는 거의 최고형을 받았는데 다른 피고인들과 달랐던 점, 이미 다른 사건의 범인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서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을 했던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당시 수사당국이 범인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김씨의 DNA와 일치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해당 혐의가 추가되어 잡혔던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부분, 이들이 사전에 공모를 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은 첫 번째,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박 씨의 차가 횟집을 출발하고 30초 뒤에 이 씨 차가 출발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또다시 이 씨의 차가 출발한 후 20분 후에 김 씨 또한 관사로 향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범행 직후인 22일 새벽 1시경 피의자 3명이 관사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만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바로 직후 3사람이 만났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 번째, 같은 날 오전 7시경 자신들이 성폭행한 A씨가 섬을 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들은 또다시 박 씨의 식당에서 셋이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와 김 씨가 범행 전후인 2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점입니다.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박 씨에게 5차례나 연이어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일부 혐의인 중강간 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하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서 완전히 잠든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하여 이들이 당초 서로 다른 차량을 타고 관사로 이동한 점에 주목해서 공모하지 않았다라고 판단,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라는 이유로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또 어째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을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교사 신분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어린 제자가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대법원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범행이 인정된다라며 유죄 취지로 다시 한번 판단하라고 하며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인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다시 가해자들이 상고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2년여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추악한 사건이며 대한민국을 당시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